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 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최필전 장일령 외 여러 명이 코로나 디바이드, 장기간의 코로나 디바이드 에서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가 온다.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 앞에서 전 세계가 동시에 감염병을 겪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인류 사회는 양극화에 직면했다. 양극화가 초래한 변화는 사회 곳곳에서 확인되고, 이코노미스트 22세기의 대전망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은 재택과 출근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체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극화 심화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인 도전들은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우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사활적인 문제입니다. 도시화, 빈곤, 문미옥, 코로나 디바이드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양극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 양극화에 대해서 시대 양극화. 이렇게 코로나 디바이드는 뭐냐? 장기간의 코로나19 상황이 사회 전반에 촉발시킨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질문은, 양극화를 가속하는 세 가지 요인은 저성장, 구조화 불평등, 과학기술 편향, 코로나 디바이드의 원인이자 결과로서 디지털 지역 기업의 양극화 양상을 살펴보자. 이렇게 양극화 발현 공간, 핵심 이해관계자, 비대면 패러다임에서의 양극화 동의는 원격 교육, 시스템 내부 간의 상호작용, 지역 기업, 디지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미래형 이동수단, 감염병에 대한 원격 경제, 기업 양극화. 코로나 디바이드는 뭔가? 양극화가 나타난 세 가지 차원은 양극화에 감염된 사회라 불평등이란 소득, 자산, 교육, 주거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분포성의 격차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생산 가치 배분으로 노동과 자본을 구분하는 기능적인 분포, 남녀, 세대, 인종, 지역. 불평등은 소득, 자산, 교육, 그리고 양극화는 극단적인 집단 간의 격차. 양극화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불평등 개념은 오늘날 임금이나 소득 등의 경제적인 영역을 넘어서 양극화에 대한 논의 양상이 이처럼 다양해진 요인 중 하나는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를 꼽을 수가 있다. 사실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 데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된 덕이 크다. OECD. 불평등. 코로나 팬데믹 공포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는 극심한 경제 침체가 왔다. K. 코로나 시대의 K자형 회복에서 상반 경로에 있는 그룹은 주로 IT와 소프트웨어, 전자상거래,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대기업 및 전문가 직군들이다. 이들은 충격의 회복이 빠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보다 더 도약할 수 있는 분야에 속해 있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후에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감축, 자영업 붕괴 등 저소득층의 근로 및 가계소득은 크게 감소했다. 양극화란 극단적인 집단 간 격차를 의미하지만 특히 분포성 중간 부분의 축소를 강조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나 중장기적인 미래 분석식 집단 간
심화된 격차를 포괄하기에 적절하다. 첫째, 우리 사회가 직면할 양극화는 무엇인가? 양극화를 심화하는 디지털 기술의 확산세는 공공, 민간 부분의 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스마트폰 도입률을 바탕으로 GPS 추적과 앱 서비스를 활용해서 출입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거나 백신 비축 현황 등을 제공하는 등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을 운영했다. 이런 공공행정 서비스 외에 다양한 민간 서비스 업종에서 또한 키오스크를 도입하고 온라인 창구를 늘리는 등 디지털 전환을 이뤄가고 있다. 양극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은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는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문화, 복지 차원의 여러 측면에서 지역 격차가 발견된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공급과 소비의 온라인화, 개인 이동성 제한 등의 조치는 지역 격차를 더욱 벌릴 위험이 크다. 양극화의 핵심 이해관계를 자로서의 기업은 비대면 일상의 새로운 사회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산업과 업종 간의 격차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자본주의에서 개인은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업은 시장에 잘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해 이윤을 추구하기 노력한다. 코비드, 지역, 기업, 디지털. 사물, 인터넷, 클라우딩, 빅데이터, 모바일 관련 산업은 놀랄만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극화를 가속하는 세 가지 요인은: 첫째, 저성장에 따른 불안감. 저성장. 코로나 양극화는 세계 경제의 저성장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원인이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왔다. TV, 자동차, 컴퓨터, 스마트폰 등 한때 고가의 사치품이 이제는 생필품으로 전환되었고, 전 세계는 역사상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향유하고 있다. 2010년 전후 세계경제포럼이나 IMF의 보수적인 학자들이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이 되었다. 불평등.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인권운동이나 노조활동 등의 사회적인 압력, 조세나 복지 등의 정부 개입을 통해 소득 불평에 대한 조정이 민주주의의 가치하에 용인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며 신자유주의와 정부 개입을 제한하는 정치적인 분위기에 들어서 경제적 불평등은 이제 정치적인 불평등으로까지 전이 되었다. 세대를 넘어서 구조화된 불평등 조치의 구조화에서도 코로나19 이후의 양극화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크게 네 가지 특성을 지닌다. 첫째, 소득에 집중하다. 둘째, 불평등이 소득의 차원을 넘어 횡단면적으로 확정되거나 세대 간의 대물에 내는 시간적인 영속성을 띈다. 셋째, 규범과 제도에 대한 신뢰 하락이다. 불평등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는 소수 상위층이 정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자신들이 유리한 현재 상태, 즉 기득권을 강화하거나 권력을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 대표적인 현상이 지대 추구 행위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지를 확대하면서도 낮은 신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지 않으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임 자체에 대한 불신이 생긴다. 이는 결국 개인 수준에서 자구책, 대응책을 선택하게 만드는데, 지대 추구 행위도 불확실성과 불신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인 대응인 셈이다. 중산층 감소의 주된 요인은 20세기 기술의 진보다. 1980년대 이후에 컴퓨터로 대변되는 IT 기술이 발달하며 산업 전반에 변화를 가져온다. 대규모 고용을 창출했던 제조업의 상당 부분은 자동화되었으며
반복 작업 직업과 달리 서비스 제공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다. 과학기술의 차별적인 그늘은 산업혁명이 그랬고 디지털혁명이 그랬듯이 과학기술은 한 시대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인 소통이 단절될 위기에서 온라인 기술은 새로운 세계를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 기술 편향에 따른 임금 격차는 특히 자동화 도입 수준이 높을수록 빨리 진행이 된다. 역사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은 사회가 당면한 한계를 새로운 혁신을 통해 극복했던 과정이었다. 사람들은 원하는 미래가 실현 가능해 보일 때 더욱 노력하기 때문에 현재와 너무 조금 떨어져 있거나 불확실한 미래는 오히려 회피할 수가 있다. 불평등 2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디지털 기술로 모든 것과 이런 것, 코로나19가 가져온 새로운 삶은 2020년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인적, 물적 교류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전반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변화가 가장 나타난 분야는 교육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배달 음식 같은 것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코로나19 초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확진자와 동선을 체크하고 이를 재난 문자로 제공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 억제와 조기 발견에 큰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디지털 기술이 만든 격차는 우리나라는 지능정보기본법에서 사회, 경제, 지역, 신체적 이여건 등으로 지능정보 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나 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디지털 격차로 정의하고,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OECD 관련 보고서에서 디지털 기기나 사용 현황을 통해서 정보통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광범위한 이들의 사용과 관련된 개인, 가정, 기업, 지역 간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현재 기회 활용, 수용. 디지털 격차로 양분된 사회는 OECD에 따르면 2019년 인터넷 이용 시간은 2014년에 비해서 평균 30분 증가했다. 이런 디지털 격차는 기업 간에도 나타나고 있다. 2019년 기업에서 전자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기업 24%. 실제로 이베이 코리아가 2021년 5월 3일 동안에 진행한 라이브 커머스에서는 방송시간대 거래액이 전월 대비 47% 증가했고, 이처럼 디지털 격차는 개인을 넘어 기업 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취약계층과 영세 기업이 직면하는 어려움 역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양극화 분석하기. 미래 예측을 위한 글로벌 키워드. 디지털 양극화를 분석하기에 앞서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기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내외 키워드 네트워크를 분석했다. 사회적인 시선이 담긴 국내 키워드, 국내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이후의 디지털 격차를 보는 국내의 시선 또한 분석했다. 코로나19가 만든 생활에서의 디지털 양극화, 일상생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홈코노미 실현, 원격 수업을 비롯한 원격 경제의 부상은 코로나19 이후의 일상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변화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스마트폰 구축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누릴 수 있는 여유 시간이 늘어나고 이를 공유하는 집단 간의 커뮤니티가 확대되는 등 대인 네트워크가 강화될 테지만은 기술 활용 수준에 따른 삶의 질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동, 미래형 이동 수단의 활용과 차량용 여가 문화의 발달,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제 사람들은 이동 제한된 삶을 살고 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비대면화되면서 오프라인 활동이 줄었으며 여행 문화도 변했다. 여기에 감염 위험이 낮은 개인형 이동수단이 선호되면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같은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추세다. 공유 자동차 업계가 위축되고 캠핑 등 개별 여행이 증가하며 친환경 자동차를 비롯한 미래형 이동수단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더욱 각광받고 있다. 5G 기술의 확산으로 이제 차량에는 정보 전달 기능의 오락성이 가미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가 도입될 것이고 머지않아 AI나 딥러닝 기술을 탑재한 초대형 디스플레이가 도입되어 자동차 안이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날이 올 것이다. 하지만 인포테인먼트 발달은 또 다른 디지털 격차를 가져올지 모른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이동수단을 이용하거나 미래형 이동수단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행 중에 실시간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워 원격 교육이나 원격 근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생길 수가 있다. 안전 감염병에 대비하는 디지털 안전망의 일상화는 디지털 격차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개인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다. 재난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초기 국내의 감염병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ICT 기반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거나 갖고 있더라도 재난 문자가 수신되지 않는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스마트폰 조작이 어려운 경우에 노령층이나 장애인을 중심으로 계층간 디지털 격차가 존재한다. 코로나19 초기 마스크 대란 때도 여실히 드러난 문제다. 당시 민간에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마스크 알림이와 같은 앱을 개발함으로써 마스크 구매에 소요되는 시간과 동선을 줄일 수 있었지만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에게는 먼 나라의 이야기일 뿐이었다. 경제활동은 디지털 기반 대면 서비스 확산과 직업의 다양화, 코로나19에 변화된 고점 사회 거리두기,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민족 등 현재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국내 IT 기업들의 개발자들은 일반 직군의 직원보다도 1,000만 원 이상의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다. 배달 서비스업도 이처럼 직업 선호도가 변화하며 파생된 직업 중 하나다. 배달 음식 시장의 규모는 20조 105억 원에 달해서 2019년에 대비해서 약 1.44배 성장했다. 이처럼 오프라인 활동이 줄고 비대면 기반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패턴의 경제활동에 적응해 이를 적극 활용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격차가 벌어진다. 소외계층이었다 해도 디지털 역량을 쌓아 새로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떠오른 직업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비롯한 디지털 기반의 일자리였다. 결국 일부 전통적인 직업들은 쇠퇴할 수 있고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생계에서도 디지털 양극화를 체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시네. 사회 문제 해결, 모두를 위한 기술과 새로운 사다리.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시대와 비대면 서비스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격차에 관한 문제인식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요구가 더욱 커졌지만 이런 움직임은 지난 20년 동안 꾸준히 있어 왔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령층 대상의 키오스크 이용 교육을 시행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생활에 만연해지면서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온라인이라 키오스크를 통해서 제공되는데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